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의 윤성욱 대리 모시고 보험료 수납과 또 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또 직장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도 좋고요. 또 건강검진도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자세히 적어서 문자 상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의 윤성욱 대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보험료 수납이라든가 또 징수 관련해서 민원 내용이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질문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자동이체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계좌 자동이체 신청은 우선 방문에 의해서 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밖에 팩스나 우편 그리고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징수포털 홈페이지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모바일 웹인 M건강보험인 어플을 이용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카드 자동이체도 위의 방법과 동일하니까 동일하며 신용카드사에도 전화하시면 따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카드사에 전화하셔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원주 횡성지사에 전화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하고 네.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신청, 그러니까 어느 곳에 신청을 해도 자동이체 신청은 가능하다. 네, 다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이 자동이체 신청할 경우에는 뭐 혜택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자동이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고지서 부담이 저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좌 카드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는 매달 200원이 감면이 되고요.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30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제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뭐 급여 받을 때 자동으로 자동으로 공제가 되니까 공제되고 받으니까 지역 가입자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자동이체 신청들을 좀 많이 하시는 상황인가요? 이제 우편 한번 보시면 매달 고지서 많이 날라오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동이체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먼 거리 주로 주소에 자주 안 계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해놓으시고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고지서가 좀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내 보험료가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부과가 됩니까? 자동이체에 넣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니시는 회사의 월 보수, 그리고 월 급여에 따라서 산정이 되고요.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따로 뭐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점수당 건강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니 고지서가 이메일로 받는다던가? 네네. 이제 고지서가 따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동이체 하게 되면 그래도 자동이체는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지 이달에 얼마가 나갔을까? 매년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메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모바일로 받는다든가 뭐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어요. 네, 전자고지라고 따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센터나 지사로 유선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이메일과 그리고 어플로 통해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즘은 뭐 이제 신용카드도 많이 쓰지만 체크카드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체크카드로도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지 또 같이 감액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체크카드도 결국에는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와 동일하게 200원 감액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신용카드와 같이 체크카드도 감액 혜택이 네. 있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지역 가입자라고 하시는데 이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 이제 아버지가 수입도 없고 해서 부담이 되니까 아들이 이제 대납하고 싶은 경우에 대납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한지라는 질문도 좀 많다고요. 네,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아버님 대신에 본인이 대납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뭐 고객센터나 또 지사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대납하시는 분의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여기서 아드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드님 본인 계좌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자동 이체에 대한 업무 흐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동 이체하게 되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 이체가 되는지요? 일단은 최근 8월 달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 신청하셨을 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8월 보험료를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 즉 9월 10일 날 출금이 되는데 납부 마감일 이틀 전에 즉 저희가 8일 날 19시부터 자동이체 청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0일 날 정상적으로 출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9일 날 예를 들어서 9월 9일 날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9월 달 자동이체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이전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야지만 이제 8월 달 보험료가 9월 10일 날 출금이 되고요. 최소 이제 이틀 전에는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실시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이틀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이체를 청구한 출금 결과 내역은 10일 다음 날 11일 날에 저희 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녁에 반영이 되므로 이틀 뒤에 자동이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자동이체 잘 됐는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도 이틀 뒤에. 네, 맞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빠져나간다고 해서 바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이게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급여 이제 받는 직장인들은 급여 날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 가입자들의 이 보험료 납부일이 따로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보통은 납부일은? 매달 10일로 저희 건강보험료는 정해놓고 매달 납부 마감일이 10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에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또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라든가 또 건강검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건강검진 제도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지역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네. 경기들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 질문 상담 전화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 보험을, 자식들한테 네. 올리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 친구 보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네. 얼마나 되면 그렇게 되는 건지. 고객님 이제 직장 피부양자를 이제 아드님 밑으로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사업자 등록이 있으실까요? 사업자를 따로 내신 거는 네. 혹시 사업하십니까, 어머니? 제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네. 임대 사업. 두 개를, 임대 주고 있어요, 두 개를. 그러세요? 그럼 제가 고객님 그 예.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읊어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소득이 없을 경우 예.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이제 사업 소득을 제외하고 뭐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경우.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고객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재산세가 이제 보통 가세 표준액으로 계산되는데 예. 그 합계액이 이제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예,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억 4천만 원이 초과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예.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신데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고객님의 개인 정보가 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요 방송이 끝나고 지사 담당자한테 고객님한테 한 번 더 전화 드리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혹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당되는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어머니? 아니, 다른 거는 다 해당이 안 되는데요. 네. 공시지가가 전에는 4억 5, 지금까지 4억 5천까지 됐었잖아요. 네. 근데 내년이 바뀐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바뀌는? 피부양의 조건이 바뀌는 2022년도에 바뀌는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으셨고요. 예. 그건 아마 연말이나 연초쯤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보통 이제 바뀌어서 고객님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이제 우편물을 통해서 고객님한테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5억 4천 이하니까 연소득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제 자식 직장 다니는 이제 아드님이나 따님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거 어머님 재산을 일일이 좀 확인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방송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만 듣고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락처를 제가 어떻게 남기는 걸 모르는데요. 네.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연락 다시 통화가 되니까요. 어머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에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고 또 재산까지 또 연소득까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애매한 또
내용이 좀 있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좀 불이익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건강보험료가 네. 6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보험 재정 보호 때문에 이제 가입자 및 아까 문의 주셨던 피부양자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료로 급여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네. 보통 이제 본인 부담 30% 네. 외래 진료가 제가 70% 보험 그렇죠.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70% 혜택을 받지 못한다. 네, 받지 못하고 네. 혹여나 이제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네. 이제 기타 징수금이라고 해서 환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저희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그 해당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즉 체납 처분을 절차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한가요, 체납이? 체납 연체에 대한 상한은 없으시고요. 네. 뭐 많이 체납하신 분들 300개월 이상도 체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럼 몇 개월 정도 연체돼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보통 못하는 6개월. 6개월. 네, 기준선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체납은 했지만 또 갑자기 또 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뭐 혹시 1개월 분이라도 그렇죠. 납부를 하면 그렇죠. 바로 해제가 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요. 이제 진료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객님의 기타 징수금이라고 해서 이제 건강보험 연체금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또 연체가 쌓이게 돼요. 근데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뭐 압류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지사에 전화를 해주시면 또 분할 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난 후에 지사 상담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한 해결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진료는 받고 네, 보험 혜택 없이 그냥 비급여로 그렇죠. 100%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은 이게 저희가 자동이체 같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먼저 저희가 건강보험료 진료를 부담해 줄 겁니다. 급여로 진료를 해주고, 진료해주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촉고지서 형태로 이제 나가실 겁니다. 그때 지사에 상담을 하시면 상담자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일단 이제 납부 의사가 있으면 네. 보험 적용까지는 해주신다. 네. 네.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렇죠. 네, 보험 적용은 일단 해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주의할 점이 있긴 한데 어떤 점이요? 혹시나 재산이나 소득이 저희 쪽에 잡혀 있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다고 와서 병원 진료 받으신 분들은 바로 보험 진료가 안 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즉각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막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가 아니시라면 이제 그렇게 병원 진료를 받으실 그러니까 고의적 체납자에 한해서는 맞습니다. 급여 적용 혜택이 안 될 수 있다. 네, 사전급여 제한자라고 해서 매달 저희가 발제해서 그렇군요. 네. 그럼 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그럼 재산 등의 압류가 설정이 되기도 합니까? 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6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독촉고지서를 저희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제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고객님의 재산을 압류나 공매 등을 체납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신에 한꺼번에 납부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따로 최고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체납 처분을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한 몇 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까? 최대 24회차까지 납부하실 수 있는 분할 납부하실 수 있으신데 2년까지. 네, 2년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6개월 밀렸는데 6개월분을 24개월 나눠서 분할 납부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6개월 밀려 있으시면 최대가 6개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밀려 있는 연체 개월 수까지고 예를 들어서 40개월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24개월까지. 그러니까 24개월 넘어야 체납. 그래서 그렇죠. 24개월. 네네. 그럼 근래 들어서 최고 연체 되는 경우는
몇 개월까지 연체를 하시나요? 요즘 뭐 제가- 작년부터 지금 계속 코로나19로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데. 예. 제가 징수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최대 봤을 때가 340개월도 밀려 있으신 분들이 봤는데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락이 안 되시고 거기서 그 사시는 곳도 불분명해서 저희가 어떻게 체납 처분할 수도 없고 고의소를 날려도 응답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부터 6개월 이상 밀리신 분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내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뭐 직장 가입자들은 이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재산 상태에 따라서 또 의료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까? 네. 뭐 많이 내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도 될 수 있겠네요. 재산상. 네, 뭐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 건물이 있으신데 이제 네. 세입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은 가표 금액 그대로 잡고 네. 대신에 이제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정될지라도 건물 자체의 가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이상씩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물론 소득 반영이 될 수 있지만 건물을 되파는 경우를 되팔아야지만 그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서 요즘 뭐 이렇게 건물은 갖고 있지만 저희 여기 뭐 도심지만 보더라도 네네. 비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현금은 없고 네. 또 보험료는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부담해야 되고 네.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금이 부과되고 또 독촉 고지서를 받는 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부과가 됩니까? 일단 연체금은 네. 저희가 그 성실 납부 의무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2016년도 전에는 하루가 밀렸을 때 월할 30일치 연체를 부과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매일 일할 계산으로 연체금을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밀린 만큼 네. 일할로 계산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예전에는 하루 밀려도 한 달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약간 그 저희 민원인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매일마다 연체료가 바뀌기 때문에 고지서에 저희가 매일에 대한 연체금을 그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달치 밀려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독촉 고지서 한 달 밀려 있는 그 해당 부분의 독촉 고지서에는 연체료가 매월 15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만 먼저 연체금을 표기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그 정기 고지서에 15일부터 이제 고객님이 납부하신 일수의 연체금을 또 표기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이제 연체 계산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 달 기준으로 따진다면 연체는 한 몇 프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리로 그럼 적용이 되나요? 저희가 연체금의 최대 상한선은 5%라고 5%?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30일까지는 조금 더 많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한 달까지는 5%, 100만 원이면 5만 원이 더 부과가. 그렇죠. 한 달까지 5%가 아니고 네. 최대한 연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상한선이 5%. 아, 최대 상한선이 네. 5%. 그리고 한 달은 2%까지가 최대고 한 달 이후부터 이제 최대한 늘어도 3%가 더 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그 건강보험료와 다르게 지역연금, 국민연금이죠. 네. 이 독촉 고지서상의 체납액이 본인이 알고 있는 실체납 금액과 달리 좀 너무 적게 체납 금액이 고지됐는데 이 독촉 고지서였는데 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나왔을까요? 네, 이런 문의도 많다면서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거를 이제 본인이 나중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자분의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근 2개월치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밀린 만큼 네, 고지가 전체. 되는데 네. 국민연금은 2개월치만. 왜 네. 그렇습니까? 이게 뭐 기본 원칙은 네. 본인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체납액에 대한 전체를 고지해서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본인이 납부하신 금액만큼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분의 납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제 최근 2개월치의 보험료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개월치가 밀렸다면
2개월치 네. 또 2개월치를 만약에 이제 납부를 했다면 또 그 다음 네. 달에 또 2개월치. 네, 네. 그럼 이게 본인이 10개월이 밀렸던 8개월이 밀렸던 선택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2개월까지는 이제 납부를 하실 때, 네. 네, 그렇죠.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내시면 되는데,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네. 그 과거 나중에 본인이 타실 연금에 산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제일 옛날 과거 음. 국민연금을 먼저 납부하시는 게 본인한테 이득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도 구지서를 발부합니까? 네, 맞습니다. 음. 그 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이제 고지 업무에 대해서는 네.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징수 업무 자체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민연금 4대 보험 다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네. 이제 저희가 징수 업무만 위탁받은 거라서 네. 연금에 대한 부과나 고용산재에 대한 부과가 왜 이렇게 되었냐, 아니면 뭐 연금을 중단하고 싶다, 이러한 정보는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각자 문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서만 네. 납부하는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시고 그 외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신다. 네, 자, 요즘 또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많이 이제 좀 체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체납될 경우에 좀 한꺼번에 이제 납부할 수 없다면 네. 좀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코로나19 상황 이 상황에 대비해서 좀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네, 그거에 제가 많이 또 알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건강보험 사업이 중요한 이제 건강보험료가 매달 납부하는 것 자체가 네. 저희 건강보험 사업의 중요한 재원으로 이제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유예는 안 된다. 네, 예, 계속 밀리면 밀린 만큼 연체료 네, 맞습니다. 적용이 된다. 그럼 이 체납된 4대 사회보험료 이제 분할 납부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서면으로 그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네.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유선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 네. 일단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 네.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체납 개월수만큼 그리고 최대 분할 납부 회차는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이제 24회 네,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24회는 24개월 이상 되었을 체납이 경우에만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할 납부 신청하실 분들은 네. 건강보험 유선 또는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이게 이제 뭐 3회 체납이 됐다. 그러면 3회까지 네. 분할 납부 하실 신청이 수가 가능하고 네, 이제 뭐 30회 체납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24회까지만 24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4회 이내에는 그 연체된 기간만큼 분할이 된다. 네, 이렇게 맞으세요. 네,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에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뱅크의 최원선 대표 모시고 식물, 꽃 가꾸기 여러 가지 화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